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김광현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김광현 선수는 입단식에서 모젤리악 사장으로부터 별명을 선물 받았는데요. 이름의 이니셜 덕분에 김병현은 BK, 김광현 선수는 KK가 됐네요. 어제 기사를 통해 김광현 선수에게 관심을 보인 팀은 세인트루이스 외에도 샌디에고, 미러키, 캔자스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광현 선수는 그 4팀 중 가장 좋은 팀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4팀 중 올 시즌 성적이 가장 좋았고 내년에도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발 경쟁을 하기에는 조시 린드블럼이 입단한 미러키가 더 편했겠지만 밀러파크는 홈런이 많이 나오는 타자구장입니다. 또한 프레이밍의 달인 야스마니 그랜달 선수가 떠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랜달은 4년 7,3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시카고 와이삭스에 입단했습니다. 샌디에고는 오스틴 헤지스라는 최고의 수비형 포수를 보유하고 있고 구장도 투수에게 유리하지만 아직은 덜 다듬어진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자스티는 한참 탱킹을 하는 중이죠. 반면 세인트루이스에는 9개의 골드글러브에 빛나는 야디에르 몰리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디펜시브 런세이브가 다저스와 애리조나에 이어 메이저리그 3위였던 팀입니다. 포수 몰리나, 이루수 콜트넘, 유격수 폴디용, 중견수 해리슨 베이더로 이어지는 센터라인 수비는 메이저리그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일루수 골드슈미트도 골드글러브 3개가 있습니다. 3루 수비도 맷 카펜터가 아니라 토미 에드먼이 맡게 되면 정상급입니다. 여기에 투수에게 불리하지 않은 홍부장까지 감안하면 그야말로 투수에게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바로 마이크 매덕스 투수 코치와의 만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덕스 코치는 전설적인 투수 그렉 매덕스의 친형입니다. 5살 차이가 나는데요. 그렉 매덕스는 고등학교 졸업반인 1984년 시카고 컵스의 2라운드 지명을 받았고 형 마이크 매덕스는 대학에 진학했다가 1982년 필라델피아의 5라운드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1986년 메이저리그에 같이 데뷔합니다. 둘은 9월 30일 경기에서 선발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첫 형제 루키 선발 투수 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동생 그렉 매덕스였습니다. 그렉 매덕스는 23년 동안 통산 355승과 함께 5,000이닝 3,000탈삼진을 기록하고 92.7%의 득표율로 명예전당에 올랐는데요. 반면 마이크 매덕스는 15년간 9개 팀을 옮겨 다녔고 39승 37패의 성적으로 은퇴를 합니다. 하지만 형의 전성기는 은퇴를 하고 시작되는데요. 동생이 투수로서의 재능이 뛰어났다면 형은 투수 코치로서의 재능이 아주 뛰어났던 겁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한 마이크 매덕스는 2003년 미러키 투수 코치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내년이면 17번째 시즌을 맞이하는데요. 중간에 쉰 해가 한 번도 없습니다. 매덕스가 부임하기 전까지 미러키는 마운드가 상당히 심각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덕스는 부임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평균자책점 순위를 끌어올린 끝에 2008년 팀 평균자책점 리그 2위라는 쾌거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때 매덕스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는데요. 텍사스 레인저스의 회장이 된 놀란 라이언이었습니다. 둘의 인연은 매덕스가 더블A 라운드락의 투수 코치였을 때 시작하는데요. 당시 라운드락의 구단주였던 놀란 라이언은 매덕스와 자신의 피칭 철학이 일치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회장이 되자마자 매덕스를 데리러 갑니다. 결국 매덕스는 텍사스로 이적을 하는데요. 매덕스가 떠남과 함께 미러키 마운드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텍사스에서 매덕스는 그야말로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텍사스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리그 11위 위로는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매덕스는 부임 3년 만에 리그 3위 선발진을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텍사스는 2010년, 2011년 2년 연속으로 월드시리즈에 오르게 되죠. 매덕스는 그동안 불펜 투수로 기복이 컸던 CJ 윌슨을 2010년 선발 투수로 만듭니다. 윌슨은 2010년 204이닝 15승, 2011년 223이닝 16승을 거두고 에인절스와 대박 계약을 맺습니다. 또 2010년 2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불펜 투수로 데뷔한 알렉시 오간도를 이듬해인 2011년 13승 선발 투수로 만듭니다.
신이 난 다니엘스 단장은 2010년 40세이브를 따내고 신인왕이 된 네프탈리 펠리스를 2012년 선발 투수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웬일인지 매덕스 코치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투수 코치가 단장을 이길 수는 없겠죠. 펠리스의 선발 전환은 결국 진행됐고 펠리스는 선발 7경기 만에 토미존 수술을 받게 됩니다. 매덕스는 2012년 놀란 라이언과 함께 다르비쉬의 영입을 주도하게 되고요. 또 다르비쉬의 디딤발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포스팅 때도 긍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론 워싱턴 감독이 물러난 텍사스는 새 감독을 선임하는데요. 매덕스도 감독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텍사스는 제프 베니스터를 선택하죠. 베니스터와의 사이가 애매해지고 또 놀란 라이언이 팀을 떠나게 되자 매덕스 코치도 이적을 선택합니다. 매덕스가 새로 간 팀은 워싱턴 내셔널스였는데요. 워싱턴은 전임 스티브 맥카티 투수 코치가 너무 올드스쿨이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테랑 투수 코치임에도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매덕스 코치를 선택하게 되죠. 매덕스가 부임하고 나서 워싱턴에서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맥스 슈어저가 매덕스 코치와 함께한 2년 동안 2년 연속 사이 영상을 수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7년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도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보냅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2017 시즌이 끝나고 더스티 베이커 감독을 경질했는데요. 매덕스도 이때 워싱턴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에 합류하게 되죠. 저는 올해 존 플레어티와 다코타 허드슨의 급성장에는 매덕스 코치의 공헌도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덕스 코치의 특징은 뭘까요? 매덕스 코치는 과거 자신의 코칭 철학을 3가지로 정리한 적이 있는데요. 패스트볼 제구, 속도 조절, 낮은 코스입니다. 최근 메이저리그는 하이 패스트볼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매덕스 코치가 이 철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인트루이스는 하이 패스트볼의 구사율이 메이저리그 1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어티도 다른 패스트볼 투수들과는 다른 로케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매덕스 코치가 그동안 강속구 투수들의 제구를 잡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김광현 선수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물론 뛰어난 투수 코치라고 해서 모든 투수들과 궁합이 맞는 건 아닙니다. 과거 애틀란타 레오 마조니 투수 코치가 화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마조니 코치가 살려내지 못한 투수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김광현 선수와 매덕스 코치의 궁합이 류현진 선수와 릭 허니커 코치만큼 잘 맞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저스는 허니커 코치가 현역에서 물러나고 마크 프라이어가 새로운 투수 코치가 됐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새로운 투수 코치가 누가 될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오늘의 MLB였습니다.